돼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돈 벌 구멍이 전혀 안 보이고 실제로 돈 벌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까 조양인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그 보이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새로운 걸 찾아야 돼요. 이 새로움이라고 한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뭔가 새로운 것들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새로운 곳, 새로운 남자를 사귀고 새로운 여자를 사귀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가고 새로운 자동차를 바꾸고 새로운 곳으로 여행하고 한다고 해서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동의해요? 네.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그 새로운 것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돼야 되지 거시적인 부분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도움이 잘 안 될 거예요. 네. 그 새로운 걸 발견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깨달음을 의미해요. 새로운 걸 발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깨달음을 의미해요. 근데 최근에 깨달은 게 나는 되게 빼곡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봤어요. 최근에 내가 지금 9월이잖아요. 9월 이 전체를 봤을 때 나 큰 깨달음 한 12가지는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없죠? 대부분. 그 깨달음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심오한 깨달음을 나는 정말 이 시간만큼 내가 정말 공유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중요한 건데 대표님 지금 지금 줌보다도 더 중요한 깨달음 내가 발견했는데 내가 이거 꼭 공유할 거다. 이런 사람 혹시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미 공유했거나 뭔가를 했겠죠. 예. 우리가 뭔가 이런 거 공급할 때 뭔가 공급한다는 건 뭔가 여러분한테 공유하고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깨달음이 없이 나누는 건 우려먹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려먹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 가르쳐주고 뭐 이러면 그거를 계속 우려먹어. 뭐 여러분 석사 학위 따고 박사 학위 따가지고 그걸 계속 우려먹어 봐요. 얼마나 지루한 삶을 살 건지. 공무원이 돼가지고 공무원 들어갈 때는 엄청 어렵게 들어갔겠죠. 예, 그래가지고 공무원 그걸 따가지고 한번 우려먹어 봐요. 예, 얼마나 지루한 삶을 사는지, 얼마나 비겁한 삶을 사는지, 얼마나 더 뒤에는 더 말을 안 할게요. 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돈 플러스 알파를 계속 돈 벌려고 해도 더러운 돈, 지루한 돈을 벌면 안 되고 재밌는 돈, 멋있는 돈, 위상 있는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탐구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 탐구 과정 속에서 내 속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탐구를 잘하고 이 과정에서 좀 깨닫는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겸손하더라고. 그리고 또 있어요. 궁금증이 많아요. 여기 속성이더라고요. 근데 이 겸손과 속성, 요 궁금증 어디가 단어를 많이 키워드 많이 듣지 않았어요? 네, 이런 키워드를 많이 듣고 그래 궁금증이 있어야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 거장들 다 궁금증 있다더라. 아, 그래 우리 부모님도 나를 계속 우리 보고 겸손해야 된다.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 뭐 유튜브 보면 겸손의 속성은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키워드. 그 두 가지 키워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깊이 사려 깊이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나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고 궁금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달았냐고요. 이것만 깨달아도 엄청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안 보인 소프트웨어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돈 얘기를 하면 돈 얘기를 실제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에 대한 그 비춰진 뭐 그 뿌리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99%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저는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봐봐요. 저는 이 저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저자한테 이 전체 이 책 하나를 통해서 그냥 딱 들어오는 키워드가 뭐였냐면 빚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빚. 이 사람은 빚지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성공해서 나누고 다른 사람한테 어쨌든 나누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그 밑바탕을 보니까 미국에 빚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미국에만 빚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태도가 이 사람의 나름 지금의 태도라면 지금 성공한 사람의 태도라면 비전 있는 사람의 태도라면 그릇이 큰 사람의 태도라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의 태도라면
월 1억이 아니라 한 시간에 1억도 찍을 수 있는 사람의 태도라면 우리 한번 좀 깊이 경청하고 좀 따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자고요. 따라하는 척이라도 해보자고요. 그게 뭐냐? 여러분도 한국에 빚졌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한국에 지금 이민을 해서 저도 지금 제가 F사 비자인데 이미 영주권 신청한 상태거든요. 아마 내년쯤에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영주권이 한국에서 저 이- 이미 11년 만에 영주권이 나와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영주권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감사함이 아닐까요? 네. 어쨌든 한국에서 제가 뭐 조나 싫으나 어쨌든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왔고 한국에서 업이라는 걸 가지고 한국에서 돈 거래 뭐 이런 서비스 거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빚지고 시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거기에서 이제 사람에게 빚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나라에만 빚진 게 아니라 사람에게 빚졌다라고 하는 그 가정 하에서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는 좀 뭐라고 하죠? 좀 현실적으로 좀 자기한테 설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설득하면 안 할 것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럼 생고생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여기서 얻는 게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사람의 의무가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이 사람의 의무이자 이 사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에게 빚졌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저는 이게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런 큰 얘기를 했을 때는 아, 이게 누군가의 얘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줌에 들어와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은 혹시 저에 대한 그 제가 이걸 공급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은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빚지고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걸 아예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냥 나는 뭐 여기 가격이 얼마니까 그걸 지불하고 들어왔어요. 여기 서비스가 어떠니까 그걸 지불하고 들어왔어요. 어,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밥 한 끼 먹더라도 뭐 비빔밥 하나 먹더라도 저 6천 원, 7천 원 지불하고 그걸 먹었어요. 콜라 하나 시켜 먹더라도 뭐 제가 2천 원, 3천 원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지불하고 먹었어요. 택시 타더라도 내가 어디서 지불하고 KTX 타더라도 지불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지불한 그 가격이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내가 지불한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더 많이 지불해야 되거나 더 그 기프 가치가 있는데 그냥 가격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 2천 원이든 6천 원이든 뭐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어쨌든 지불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건 사실 가짜라는 게 이런 말인 거예요. 그 가격 자체가 사기라는 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여기에 세뇌되어 있어가지고 가격이라고 하는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갇혀버려가지고 생각이 그렇게 작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지 않아요? 네. 여러분 가격에 사로잡혔고 가격의 생각에 다 빼앗겼고 내가 가격을 지불했으니까 뭔가 내가 갑인 것 같아. 세상 그렇게 돌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를 내가 했는데 그런 소비를 했는데 못 볼 수도 있거든요. 못 얻을 수도 있거든요. 왜 우리가 명품백이 비싸냐면 명품백이 그 브랜드 가치가 있고 뭐 질적인 거는 요즘에 저렴한 것도 질적인 건 다 좋아졌어요. 질적인 것보다 거기에 어떤 그 값어치가 있는데 그 값어치가 누구의 이름값에 인하면 예를 들면 지드래곤의 이름값이라고 하면 그 지드래곤의 가격을 지불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드래곤이 뭐 협찬해 가지고 연결한 뭔가 샤넬백이라든 이렇게 됐을 때 샤넬백이 또 얹힌 그 스타들만 여러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에 지불해가지고 그 나오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거시적인 상품이 뭐 샤넬 백이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가격을 많이 지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많이 지불하지 않고 소수만 지불할 수 있다라는 어떤 위상이 있기 때문에 또 지불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불한 가격이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뭐 5천만 원이든 근데 그게 비싼 거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싼 거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예. 가격에 갇혀 있으면 그 나머지를 못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들어왔을 때, 좀 무지한 사람들은요, 가격을 지불해서 이걸 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지만 내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본인의 생각에서 멈춰 있고 싶으면 그대로 멈춰 있어도 되는데 여기 들어와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뭘 얘기했어요? 돈 벌고 싶으면 뭘 하라고 했어요? 깨달아야 된다고 했죠. 새로운 걸 알아가야 된다고 했죠. 오늘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요몇 분에 대한 얘기가 새로운 거예요, 낡은 거예요? 나 낡은 거다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이미 들었던 거 맨날 듣는 얘기인데 맨날 TV나 방송이나 맨날 이거 들었던 얘기인데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들었던 얘기는 새건 것 같아요. 뭔가 깨닫는 그 근처에 온 것 같아요. 똥 마려 와, 똥 마려 와, 똥이 쌀 것 같은 그 느낌, 깨달음 느낌 올 것 같, 거기까지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좀 새로운 깨달음을 왔다. 손 안 드신 분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뭐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가격에서 만약 끝나잖아요? 그럼 뭐가 없냐면 감사함이 없어요. 비빔밥은 내가 내 돈 주고 먹는데 돈 줬잖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함이 없어요. 두 번째, 긴장함이 없어요. 응, 긴장함이 없어요. 왜냐면 빚졌다고 생각하면 긴장감이 있어요. 여러분, 빚졌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어때요? 압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빚졌는데 저 사람 나한테 불리하게 뭔가 이렇지 않을까 이런 어떤 눈치도 보게 되고 압박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대한민국한테 빚졌다고 하면 내가 지금 하고 내가 세금을 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때요? 빚졌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내야 될 거를 생각하지 내가 지금 뺏긴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 빚졌다라고 생각하면 긴장감이 어때요? 있는 거예요. 늘. 그럼 그 긴장감이 우리가 늘 얘기한 변동성, 가변성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뭐가 있어요? 가격에 사로잡혀 가격에서 끝내면 뭐가 없냐면 집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압력감, 집중감이 없어요. 근데 이걸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높은 티켓을 우리가 권장하고 판매하고 또 높은 티켓을 구매하고 이렇게 고물줄을 늘리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맨날 싸구려만 구매했던 사람들이 높은 티켓을 구매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구매 결정력, 판매 결정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고물줄을 의도적으로 늘려야 돼. 이걸 머리로만 알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 돈을 그렇게 써봐야 돼. 아직까지도 내가 맨날 싸구려만 생각하고 아직도 무료만 찾고 있다면 어, 점점 거리가 멀 거예요. 왜 이걸 이론으로 알지 깨닫지 못한 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제가 10분 이렇게 얘기하고 1시간 얘기해도요.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여기에 저랑 함께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건 누가 사실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에요. 예, 깨닫지 못하신 분들. 그래서 저는 이게 태도의 속성이 아닐까 생각해요. 내가 이런 태도를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결과가 없겠어요? 내가 이런 태도를 가졌는데 어떻게 인맥을 위로 쌓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어려울 수가 있겠어요? 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인데. 근데 이 태도와 정반대인 그리고 태도를 가진 척하는 사람들, 깨달은 척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들켜버려요. 예.
그래서 이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들키지 않고 몰래 몰래 이렇게 깨닫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감사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뭔가 집중하는 척하고 뭔가 지금 뭔가 아는 척하고 뭔가 이렇게 갔을 때는요. 누가 제일 헷갈리냐면 첫 번째 본인이 헷갈리지만 누가 헷갈리면 제가 헷갈려요. 겉으로 딱 봤을 때 깨달은 척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깨달은 게 아닌 거예요. 안다고 생각한 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눈빛 뭐 다 모든 걸 다 봤을 때 내가 속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으면요. 결국에는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속았잖아요. 그러면 속았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과대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과대평가한 건 뭘 의미하냐? 거품이라는 거예요. 거품이 깨지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져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깨달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고, 가격을 지불하고 그 가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내가 뭐라고 하죠? 이게 마치 빚진 것처럼 그런 태도로 빚졌다라고 하는 게 그 다양한 어떤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금 가는 사람들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연봉 1억은 훨씬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여기 다 알아. 연봉 1억짜리 너무 많아요. 연봉 1억은 너무 쉬워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근데 이제 월 1억씩 버는 거는 또 다른 게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월 1억씩 찍어봤던 사람도 별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1억 찍거나 하루에 1억 찍은 건 완전 또 다른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예.